대한민국에서 요즘 부자들이 많이 이민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거를 인터넷이나 이런 걸 서칭하다가 좀 발견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사실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다이슨 아시죠? 네. 다이슨 드라이기 거기도 영국 회사인데 네네. 싱가포르로 19년도인가 법인을 이전했고, 지금 현재는 중국의 알리바바도 법인을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루머가 이렇게 나도 없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좀 얘기는 나오지 않죠.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네네. 루머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베트남의 한 자동차 회사도 지금 싱가포르로 많이 법인을 이전하고 있고 본사를 이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님이 싱가포르에 다녀오신 입장에서 왜 제주도보다 작은 그 나라에 사람들이, 기업들이, 세계적인 부호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고, 왜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왜 이민을 준비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자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나요? 일단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제가 10년 동안 있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네. 세금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음, 나라는 세금을 뭐라고 하지? 세금을 얼마나 올바르게 잘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음, 다 정치적인 이슈라서 어느 나라에도 네,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네, 근데 세금을 잘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가 사실 되게 민감한 화두긴 한데 근데 그 네, 세금을 누가 내냐면 국민이 내잖아요. 맞아요. 그 국민은 내는데 그 국민 중에 소득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음, 어떤 국민은 아예 말 그대로 돈이 그러니까 연봉이 3천도 안 되는 국민들이 많고요. 네, 연봉이 5천도 안 되는 국민들도 많고요. 그리고 네,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국민도 많아요. 근데 음, 제가 연봉을 점점 올리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개인 사업자가 진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이 개인 사업자가 연봉이 1억 넘어서는 구간부터 2억, 3억씩 되면 세금이 팍팍 깎여요. 제가 음, 예를 들면 5억을 벌어요. 네. 3억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와, 네, 그러면 내가 원래 2억을 벌었을 때랑 5억 벌었을 때 압력이 5억이 더 커요. 그죠. 근데 돈은 어때요? 내가 억대 연봉 예전에 구독자 500명 때부터 내가 억대 연봉 달성했었거든요. 저희 네, 근데 그때 억대 연봉 됐을 때 그 억대 연봉보다 5억을 벌었을 때 5배는 버는데 그 억대 연봉에서 거의 다 말 그대로 그게 하나의 뭐예요? 내가 세금 구간에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안 받아. 그때는 고객 구간, 고객의 늪에 빠져 있었죠. 근데 이제 음, 연봉이 올라가면서 세금의 늪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음, 그러면 세금의 늪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출 증빙하려고 걔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출 맞아요. 증빙 해봤자 거기서 그러니까 그 지출 증빙 좀 잘못하면요 소득이 사업은 올라가다가도 또 내려올 때도 있거든요. 그 지출 네, 증빙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어때요? 예. 막 확장하고 막 고용도 많이 했는데 사업이 안 됐어. 예를 들면 마케팅 우리가 네, 잘못했어. 뭔가 네, 문제가 생겼어. 그럼 고정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거기다 플러스 어때요?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때요? 또 따라오는 거예요. 네, 예.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그냥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음, 지출 증빙하기 위해서 걔 애를 썼어요. 저도. 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리스를 뽑고 아무리 좋은 오피스에서 내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뭐 고용을 해봤자 내 규모에 맞지 않은 고용을 하다 보면 분명 쓸데없는 돈과 그런 것들 나간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내 쓴 돈과 그런 비례에 대해서 나중에는 어쨌든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네, 그게 그 매출에 크게 영향을 못 줬을 때 왜냐면 모든 게 네, 실험이고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죠.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한국에서 살면서 음, 아 돈이 점점 연봉이 높은 사람은 이 한국에서 좀 뭐라고 하지 좋은 대우를 받기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들었어요. 국가로부터 오히려. 음, 네. 음, 왜냐면 아니 개고생해서 아니 1억을 벌 때랑 5억을 벌 때랑 이게 어떻게 레벨이 같아요? 맞아요. 책임도 5억짜리 책임과 1억짜리 책임이 어떻게 레벨이 같아요? 근데 완전 다르죠. 에너지가 5배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5억 구간에서 내가 갑자기 1억 구간 떨어졌어요. 네,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쪽팔려요. 예를 들면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죠? 원래 1억을 벌었던 사람이 뭐 5천으로 떨어지고 7천으로 떨어지고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음, 스트레스 그렇게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 근데 음, 5억 구간하고 1억 구간인데 5억은 버는데 5억이 다 순수익이 아닌 거예요. 거의 음, 3억은 다 세금, 진짜 순세금이 3억이에요. 세금만. 왜? 네, 부가가치세 10% 나는 면제가 아니거든요. 네, 첫 번째. 내가 5억을 음, 벌면 5억에 대한 부가가치 얼마라고? 10%예요. 10%. 예. 그 다음에 그 세금 구간, 개인 사업자 세금 구간 보면 45%를 세금 내야 돼. 네, 그럼 총 5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나는, 그러면 쓰는 게, 나는 원래 쓰는 씀씀이는 없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어떤 이런 어떤 고용비라든가 이런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뭔가 이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약 미리 확장해 놨어. 예. 5억이라고 하는 세금 구간 때문에 확장해 놨던 게 어때요? 나한테는 나중에. 그냥 이런 음, 것들이 사실 압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음, 이 정도면 법인으로 바꿔야 되겠다는데 법인도 법인에 대한 그래서 저희도 법인으로 한국에서 바꾼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음, 네, 근데 저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고립되고 이제 좀 정체된 부분들이 한국에 없지 않아 있어요. 음, 나라 자체가. 왜? 단일 민족이고 아무래도 정보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이게 글로벌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네, 번역된 것만 사람들 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과 정보를 바꾸는데 그 정보는 대부분 외국어란 말이에요. 한국어가 아니에요. 맞아요. 누군가 제일 처음에 그 정보를 바꿨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어때요? 정보를 또 다시 재판매를 했을 때 거기 웃돈이 프리미엄 붙고 피가 붙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산업 세대에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 아이를 여기서 키웠을 때 한국의 그 어떤 네트워크망을 보면 네, 되게 이게 세 번째 이유기도 하는데 나라 자체가 좀 민감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만 뭔가 터치되면 조금만 개입되면 너무 사람들이 민감한데 우리가 돈 버는 데 있어서는 네, 어, 조금 집이 더럽거나 아니면 조금 뭐 환경이 안 좋아도 사업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다 극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민감하면 그런 부분에 남의 시선이 너무 그러면 진짜 사업에 대한 중요한 소스를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네, 엉뚱한 겉도는 거에서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식의 어떤 돈과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민감한 거예요. 음,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음, 그래서 근데 네, 이런 시선을 남이 많이 쓴다는 건 자존감이 또 낮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존감이 낮은 데에서는 또 이유가 뭔지를 보면 문화적인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또 구라가 너무 세. 너무 구라쳐. 음, 예, 미국 같은 데는 그 문화 자체가 또 그래요. 예, 네, I am the greatest.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또 전파 많이 됐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내 제품이고 뭐고 우리 회사 모두 다 최고래. 예. 음, 근데 그거 적정하게 서양 문화와 이 동양 문화 이거 섞여서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더 서양 문화 쪽에 좀 더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건 있어요. 근데 음, 그게 영향을 어렸을 때 많이 받고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한테 그 영향을 자꾸 주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네, 너무 고립돼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어, 뭐라고 하지? 위축되는,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위축된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를 보면 한이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은 한국이잖아. 한이 있는 민족인 것 같아. 네, 내가 옛날부터 늘 표현했는데, 내 수강생들 다루다 보면, 안에 한이 있구나. 모르겠어요. 나는 운적으로 내가 중국에서 태어나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행운스럽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물론 나도 이혼집 가정에 태어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저희 네, 부모님은 나를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싫어서 서로 이 상황적으로 그냥 서로 나는 사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음, 무의식적으로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내 안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음, 좀 내가 접했던 이런 고객층들을 보면 보통 한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깊이 음, 소통하다 보면 고객들하고 내가 깊이 소통해서 내 고객 중에 안 운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그 말은 음, 뭐냐면 그 안에서 깊은 내면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맞아요. 한은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근데 그런 음, 면에서 제가 얘기한 건 이제 부모들이 그런 것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네, 어렵게 돈을 벌고 어렵게 한국에서 생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민 쪽에
좀 사람답게 살고 싶고 그런 어떤 학교를 보내더라도 좀 더 순수한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한 있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좀 순수한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그런 네.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 것들이 보였고 근데 네. 일단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세금이 아마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정보력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적인 거냐 음, 아니면 고립되고 정체되어 있는 거냐.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싱가포르를 선택한, 저도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려고 이번에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 오퍼를 지금 제가 받았고, 그거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 고민했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먼저 어느 정도 해놓고, 예, 네. 싱가포르로 연결되는 게 저는 우선순위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홀딩은 해놨는데, 네. 중요한 건 지금 법인이고, 법인이 또, 과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네. 어쨌든 세금을 어쨌든 다들 피하려고 뭔가 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세금을 피한다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세금을 어처구니 없이 떼가니까 내가 그쵸. 좀 죄를 진 게 과하게. 없잖아요. 너무 과하잖아요. 네. 55%가 어디예요? 55%가. 네. 아니, 그냥 한 40%라도 상관없는데, 아, 그래도 많다. 40%. 5억에 40%는 4, 5, 20, 2억, 2억을 때 내가 5억을 벌고 있는데 3억이 순수이고 3억에서 나가는 부분 어쨌든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부분들은 몇억 미만은 또 10%고 그 다음에 20%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싶어요 나는. 처음에는 고객 음, 정말 정말 개새끼 같은 고객 때문에 내가 늪에 빠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처음에 세금 때문에 또 엄청 그 지출 증빙하려고 그거를 자료를 만들고 그거를 억지스럽게 하려고 또 늪에 빠져서 엄청 고민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난 법인으로 지금 갈아탄 것 같아요, 지금. 네. 음.